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주님들 마음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, 자,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. 어떤 펀더멘탈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공포라는 심리가 현재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. 그런 구간인 거죠. 자, 물론 이 우리 기술 제가 말씀드렸죠. 이 기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변곡해 왔기 때문에 시장이 잘 버텨준다면 전환에 대한 흐름, 그러니까 쏠림 현상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시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 않다면 이러한 툼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. 그래서 이 변곡에 대한 걸 계속 경고를 해드렸죠. 자, 물론 오늘의 이 투매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또 이미 맞아버렸다면 또 이럴 때일수록 지금의 이 감정에 휘둘려서 현재 이 투매에 대한 동참을 하기보다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 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잡아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.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모두 힘들으셨을 건데 힘내자는 의미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이 투매에 대한 동참을 해서는 안 된다. 투매를 금지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금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설명 빠르게 시작할게요. 자, 제가 우리 기술은 강조했던 건 변곡입니다. 변곡. 결국은 얘도 시장에 대한 투매를 이기지는 못하더라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분봉상에 대한 이 시가 이탈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뭐라고요? 튀어야 한다고 했죠. 튀어야 한다고. 근데 오늘 어때요? 시가부터 이탈 신호가 발생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다행히 이 현재 하락은 피할 수가 있었죠.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강조했던 이 11이동 평균선, 이 기준선마저도 깨짐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. 이러한 이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이러한 폭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. 자, 그럼 이 우리 기술 투매가 이미 발생됐죠.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이제는 플랜 B로 넘어가는 거예요. 뭐죠? 바로 이 기술적 반등이죠.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우리 기술 수급이 정말 강하게 붙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우리 기술은 더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.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그건 오전장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보시는 건 1분봉이고 어떤 그림 나왔죠? 오전에 약반등이 나오니까 하락이 컸는데 그걸 또 이렇게 V자 반등을 만들더라는 거예요. 예. 중간중간 오늘 장중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얘는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오전장만 봐도 얘가 정말 강한 종목이다라는 것, 이 수급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. 물론 지금은 이 반등에 대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낙폭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곧 그 자리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. 이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 주시고요. 자, 일단 시장 반등은 진행이 될 겁니다. 오늘 다들 엄청나게 이 패닉 상태가 됐을 건데 반등이 진행이 될 거예요.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제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시장 화두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. 왜 발생했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. 지금과 같은 이 투매장이 언제 나왔는지. 먼저 08년도 금융위기 다들 아시죠? 이때는 이제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때입니다. 팬데믹 당시에 이제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면서 또 서킷이 발생했죠. 그리고 24년도 8월 블랙 먼데이 때죠. 이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그때 또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. 자, 이 서킷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전부 다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 서킷이 발생한 그날이거나 그 다음날 있죠. 그때 시장에 대한 저점이 형성이 된 경우가 많았다. 물론 그 발생한 위치가 다들 다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서킷이 발생이 되면 지금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골이 깊을수록 뭐가 나온다고요? 급반등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. 제가 이 지수에 대한 깨짐도 이야기를 했죠. 그 투매를 경고를 했죠.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 이 투매가 나오면 급반등으로 작용을 한다. 그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. 즉 지금 시장 우리가 그냥 공포에만 떨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이 골드 차트를 비교를 많이 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상당히 흡사한 거죠. 그 하락에 대한 형태가 뭐냐면 이 골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하락이 발생이 된 거냐면 이 고점 있죠. 금 차트가 이 최고점을 찍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쏠렸습니다. 상방에 대한 이 확신론자들이 엄청나게 쏠렸던 거죠. 그러면서 하락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로스컷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반대 매매죠. 그러면서 이 강한 하락을 만든 거예요.
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패턴으로는 포물선으로 나온다. 그래서 이 포물선이 깨지는 그 라인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. 언제나 시장은 그랬어요. 이 포물선의 끝은 급락이었다. 자,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또 어때요? 반등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추세를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. 유유히 지금도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다. 다른 건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. 방향을 한번 틀었기 때문에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가려면 이 시간적인 게 소비가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포물선을 만드는 주가가 순간적인 급락은 발생했지만 이게 이 주추세에 대한 방향을 꺾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급반등이 처음에 진행이 되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리는 패턴이 가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다시 유유히 상승하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중기적 저점이 발생될 때는 이 밴드라인 때 있죠. 뭐 이 8월 달에도 이 밴드라인 때를 지지로 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12월 달에도 밴드를 지지를 하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밴드가 온 거예요. 밴드가. 자, 물론 한 가지의 더 경우의 수는 분명 생길 수 있어요. 왜냐면 투매가 진행이 되면 이 투매에 대한 깊이는 악재에 따라서 다른데 그죠? 물론 1차적 지지점이 온 건 맞죠. 하지만 한 번 더 투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. 파란 밴드까지 와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지금 볼 때 이날의 봉들 있죠? 이날의 봉들. 이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저점 라인 때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라인 때부터는 깨지더라도 우리가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해야 된다.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. 딱 골드 차트도 그랬죠. 어떻게요? 3거래일 빠지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3일 동안 또 반등을 했다. 이 3일에 대한 법칙이 존재하거든요. 오늘 딱 지수가 지금 3거래일 빠지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라인에 왔어요. 맞잖아요. 5,000포인트. 호사가 어때요? 1,000포인트 왔잖아요. 갭라인 때까지. 여기가 이제 심리적 공포 투매를 만든 거고. 그러니까 둘 다 이 반등 라인에 오긴 왔습니다. 코스닥도 여기 파란 중기적 밴드인데 이거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왔잖아요. 그죠? 코스닥, 코스피 둘 다 지지에 대한 자리가 찍혔다. 자,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일 추가적 하락이 진행이 되면 그렇죠. 이 밴드의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 3거래일에 대한 법칙 말씀드렸죠. 폭락이 3거래일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3거래일은 진행이 된다. 자, 일단 미장이 열려봐야 할 거예요. 왜? 미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. 미장이 요즘엔 후행을 합니다. 오히려. 그래서 미장이 열리고 장중에 아랫꼬리가 길면 이제 시가 라인에서부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먼저 있고요. 음봉이 좀 길게 만들어지면은 내일 오전장에 살짝 더 투매가 나오지만 이 장중에는 반등이 강할 겁니다. 그러니까 시가냐 아니면 살짝 저점을 낮춘 자리냐 이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제가 말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칩시다. 그렇다고 이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느냐?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이야기한 건 이 기술적 반등입니다. 반등. 그리고 제가 시간이 걸린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이 지그재그성 어떤 패턴을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 시장에 대한 이 악재가 거치는 그 시기 있죠. 그 시기에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이 회복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계속 예를 많이 들어드립니다. 이 휴림 로봇과 휴림 로봇도 과열이 발생이 됐을 때, 그죠? 엄청난 강한 상승이 발생했을 때, 첫 급락과 뭐 두 번째 급락이 나오는 이런 저점 라인대에서 이런 라인대 가격 있죠. 이런 라인대에서 장중에 무려 저가 대비 고가 40%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되더라. 우리 기술도 강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제가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대응을 못하신 분들, 특히 이 물리신 분들은 강반등이 진행이 되면 뭐로요? 이 탈출에 대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 현재 이 신규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이 단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오히려 매번 이러한 이 시장에 대한 투매 자리 있죠 지금. 오늘 뭐 서킷 나오고 투매. 이런 자리들은 뭐가 나왔냐면 중기적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. 투매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계속적으로 하락 전환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. 지금 말이 많은 이 전쟁도 이 중동 전쟁 역시도 매번 기회가 됐지 항상 이 악재 뒤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 국면 그랬을 때 이 전쟁 역시도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전환이 됐습니다. 지수가 더 급등을 해줬죠. 이 전쟁 역시도 시장을 하락시키지는 못한다. 그래서 우리 기술 내일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이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문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.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 맥점 밴드에 오는 그 라인이 있죠. 그 라인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
자, 제가 지금 이 맥점 차트로 지금도 이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최근에 거래를 했던 특히 채널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고 오자고요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저금리, 저유가,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-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
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손뭉치. 예,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소미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,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자,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 3,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. 그리고 이 6,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,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.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.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밴드에 올 때,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.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